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식카드 작성의 잘못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잘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수식카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내년에 수식카드를 한 번 더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사례가 본인이 아닌지 판단하시고 수식카드 작성에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대략적인 내신 등급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질문을 받아보면 무작정 제 내신이 1.7인데 스카이 쓸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만 절대 대학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 각 대학마다 교과 반영법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전과목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또한 항공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높은 등급만 뽑아서 점수를 매깁니다. 즉 대학마다 교과 반영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대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커트라인만을 가지고 절대 합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신 50%, 70% 컷은 내신 순으로만 나열한 게 아니라 서류평가, 면접평가 등 모든 평가를 다 반영하고 난 뒤 점수 기준입니다. 따라서 50% 컷, 70% 컷을 무작정 신뢰하는 것보다 이 정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 학종 70% 컷이 2.75다 라고 한다면 나의 내신이 2.75 안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합격도 아니고요. 살짝 벗어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종은 하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종을 절대 하향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작년도에 빵꾸난 학과를 다시 지원한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년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과가 빵꾸나서 이번에도 지원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빵꾸난 학과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빵꾸난 학과와 전형이 이번 입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년 이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또한 3년의 데이터를 볼 때 갑자기 입결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모집 요강의 변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지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빵꾸가 난 것인지 입시 요강이 변한 것인지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더욱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년도에 빵꾸 난 곳은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 세 번째, 특별 전형으로 무작정 다 지원하려고 한다. 농어촌, 다자녀 등 특별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카드가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비장의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선발 인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그 해의 지원자의 실력도 다 달라서 예측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인서울 대학 소재는 더더욱 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 전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식카드에서 특별 전형의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별 전형 요건이 된다면 한두 장 정도는 고려해볼만 하지만 그 이상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 있는 만큼 대박칠 확률도 높지만 다른 수식카드 6장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 많은 수식카드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특별 전형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하나에서 2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최저를 고려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최저를 무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식카드를 쓸 때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교과 하향을 어디로 쓸지입니다. 이때 최저가 정말 중요해요. 최저를 무시하고 대학을 쓰려면 무조건 6학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종은 하향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리스크가 커요. 따라서 본인의 수능 실력을 정확히 안다면 수식카드 작성이 훨씬 쉽습니다. 무조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합격하는 카드 한 장을 잘 고르는 것이 수식카드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된다면 고려대, 이화여대 등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집니다. 물론 고려대나 이화여대가 내신 등급이 낮은 건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58이라는 최저를 마치면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널널하게 합격을 할 수 있고 또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내가 최저가 높은 대학교를 수식카드로 작성을 해서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춰서 좋은 대학교를 갈 거라고 설레발치는 학생들이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진짜 100%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는 내신 공부만 했고 수능 공부 잘 안 했으니까 등급이 낮은 거고 이제 수능 공부하면은 성적이 엄청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 잘 안 올라요. 물론 오르는 학생들도 꽤 많이 봤지만 정말 극히 드뭅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고3들 잠시 본인의 교실 분위기를 생각해보세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쯤엔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잡고 수능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반면에 N수생들은 아직 전부 투입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N수생들은 지금 미친듯이 실전 감각 익히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3 현역들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죠. 따라서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 공부량이 부족한 현역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1, 2등급 정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듯이 수능도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수식카드 작성할 때는 본인이 수능 등급을 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많이 품지는 마세요. 다만 진짜 마음먹은 학생들은 시도해볼만 합니다. 5번째, 의대 증원으로 이번에 대박난다. 절대 아닙니다. 의대 증원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대학 가기 쉬워진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식카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의대 증원이 왜 영향력이 많이 없는지와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수식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아래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식카드 작성 망하는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을 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반드시 수식카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식카드를 작성하실 때는 절대 상담을 한 번만 받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컨설턴트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대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대입 공부가 힘들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그리고 많게는 12년을 이 수식카드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대충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수식카드 작성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컨설턴트 분들이 수식카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학생만 선별하여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아래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